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국내 기업 실적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AI 모멘텀 관련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면서 지난주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은 유가 하락 흐름에 연동되면서 금리도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9조 원이 지원되었고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석화기업 나프타 수입 지원 관련해서 세 번째 사례인 대한유화에 대한 신용장 한도를 6천만 불 상향합니다. 민생 실물 부분에 긴급한 자금 수요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저신용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 6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6월 29일 출시되었고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P12O 발행을 직접 발행 방식을 통해서 수수료를 절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태 이후에 설립돼서 23년간 추심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유동화회사 고유 세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전수조사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회사들과 협의해서 45개사가 1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그동안 힘드셨던 10.8만 명의 분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 5일 만에 신청 인원이 1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지난주까지의 실적이고요. 어제 39만 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누적으로는 153만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해제돼서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어느 요일에나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 모두가 선착순, 예산 제약 이런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7.4조 원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원래 예정된 그 예상 가입자 예산으로 준비한 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20만 명이요. 320만 명. 네. 그 넘어도 다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최소한의 신청만 하면 현실적으로는 한 450만 원 가까이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전에 어쨌든 저는 이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한테 가혹하게 그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걸 없애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이 정리를 하기로 했던 게 뭐였죠? 캠코입니다. 캠코. 아.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준 세워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코 공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오늘 여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잠시 관심 계속 유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 생계위기 상담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6주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제품에 대한 재고 현황 조사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중동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의 정기 안내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 판정해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등 총 163종의 사업에 대해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기 안내에서는 53만 가구에게 79만 건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연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4주 기준으로 복지 위기가구 24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13만 7천 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전담반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보완 과제 그리고 업종별 고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등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구 구입 그리고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통학비 지원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복지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 중에 소위 천수를 못 누리는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노동부 장관님 스트레스 확 쌓이죠, 갑자기. 최근에 추락사고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주말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산재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지금 이런 좀 사망 유형, 그러니까 자살, 산재 사고, 교통사고, 이건 뭐 일종의 과실인데, 이제 범죄로 인한 뭐 살인 피해, 뭐 되게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재난 사고, 그다음에 여름 뭐 물놀이 같은 이런 우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이 각 유형별로 사망 피해자의 숫자 변동 추이를 좀 조사를 좀 하라고 지금 제가 청와대에 지시를 해놨는데, 일단 경찰청 혹시 나오셨어요? 예. 요새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는 좀 어때요? 교통사고 24년에서 25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게 그냥 맡겨놓고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죠? 예. 구단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별로 좀 찾아보면, 제가 전에 고속도로나 도로, 국도 이런 중에 사망사고 나는 데가 똑같은 데가 거의 비슷하게 다 재발하잖아요. 예. 다발하는 장소. 네, 다발 장소가 있기 마련인데, 예. 사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는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일본은 뭐 커브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과속 못하게 하여튼 영안 되면 과속 방지턱이라도 만들고, 옛날에 그 가짜 경찰도 세워놓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제 단속을 하든지,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청 중에서 이 총리께서 그만두시니까 이제 저쪽에다 거의 총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총리께서 그러면 미리 숙제로, 네네. 예습 숙제로, 근데 사망 유형별로, 예를 들면 자살, 산재, 산재도 예를 들면 뭐 추락사고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도 분석하고, 그걸 각 부처청에서 각별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검찰청 나오셨죠, 지금? 혹시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범죄로 인한,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 같은 걸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강력한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별한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경각심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고독사나 이런 것도
그 방치된 그 사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됐다 뭐 그런 거 복지부 장관님. 그런 그 유형들도 혹시 요즘 좀 보도나는 건 좀 없던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 싶은데. 고독사 통계가 25년에는 한 3,900명, 4,000명이 좀 안 되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방치돼 있는 네, 혼자 있다 사망하는 사망했으니까. 경우입니다. 네, 방치 사례도 일부 있지만 혼자 있다 사망하면 시간이 문제 어쨌든 잠시라도 방치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어쨌든 뭐 그거는 이게 편수를 못 늘리는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사망자를 좀 줄이기 위한 자살은 잘 관리해서 어쨌든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산재도 좀 줄긴 했죠. 오늘이 6월 30일 올해 반기 마지막 날인데 뭐 특별한 대형 사고가 없다면 퍼센테이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노동부 장관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뭐 줄은 건 사실인데 줄었는 중에서도 왜 덜 줄었냐냐 이 말이거든요. 대통령 말씀처럼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뭐 짧지만 2주 동안 이제 네. 관련 부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자살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대책을 만들고 또 여러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이 원인을 분석하는 걸 좀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청년 부분들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유형들의 좀 데이터를 보고 이게 사람의 목숨 관련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유형과 그리고 어느 시기에 왜 많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를 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자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유형을 다 모으고 각 부처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랑 AI 넣고 유형 분석해서 제대로 저희가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든 뭐 어쨌든 과실이든 자살이든 아니 우발적인 뭐 재난 사고든 이게 사실 우리가 대비하는 데 따라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마음 안 쓰고 방치해 놓으면 확 늘어난다고요. 그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 문제의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확 줄어든다고 그때 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예를 들면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겠다 싶으면 절망이 줄어들면 자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좀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충분히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방임을 해가지고 무관심해서 살 사람이 죽는다 그런 일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좀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리 청와대에서 챙기고 있긴 한데 각 부처가 결국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